자,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고등학교 2학년 기본 유형 한 바퀴 쭉 도는 걸로 할게요. 그래서 사인, 코사인 법칙, 그 다음에 등차 등비, 시그마, 점화식, 확률, 조건부 확률 이렇게 한 바퀴를 훅 돌고 싶어요. 알겠죠? 네. 다 아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풀게요. 그 정도 난이도 한 바퀴 점검하는 거니까. 자, 문제 번호 1번 가볼게요. 지금 사인 코사인 법칙에서 1번 가볼게. 사인 코사인 법칙에서 1번에서 핵심적인 거는 어떤 삼각형인가를 물어보는 거죠. 맞습니까? 자, 어떻게 이렇게 지금 문제를 봤을 때 어떤 삼각형입니까? 라고 말하면은 우리는 이거를 뭐로 푼다? 변으로 푼다가 포인트야. 각으로 푸는 것보단 변으로 푸는 게 훨씬 편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은 먼저 코사인 C 마이너스 코사인 A의 x제곱 마이너스 2 사인 bx 플러스 코사인 C 플러스 코사인 A는 0이 중근을 가질 때니까 뭐 4분의 D 쓰면 되겠죠. 그러면은 4분의 B니까 절반의 제곱 사인 B의 제곱 마이너스 AC 그러면은 코사인 C 빼기 코사인 A C니까 코사인 C 플러스 코사인 A가 0이다. 이쪽에서 합차로 진행되겠죠. 그래서 코사인 제곱 C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A인데 앞에 빼 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거예요. 그러면은 이 부분만 이렇게 넘겨야 되겠죠. 그래서 사인 제곱 B 플러스 코사인 제곱 A는 이게 넘기기 아니고 이게 사인 코사인이 섞여 있구나. 미안해요. 자, 지금 사인, 코사인, 코사인이니까는 통일하는 게 편하겠죠. 그래서 사인 제곱을 어떻게 바꾸면 돼? 1 빼기 코사인 제곱으로 바꾸면 되겠죠. 그래서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B라고 접근할 수 있으면 되겠다. 괜찮아요? 근데 아까 우리가 여기서 지금 이렇게는 각으로만 표현되어 있죠. 어떻게 접근하는 게 편하다고 했어? 변으로 접근하는 게 편하다고 했죠. 왜냐면 내가 사인을 코사인으로 바꿔봤는데 특별하게 눈에 띄는 어떤 것이 안 보여. 그래요? 그래서 이게 혹시 사인 B랑 각 B는 다른 얘기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정리를 해보려고 했더니 딱 눈에 보이는 게 없었어. 그래서 삼각형을 구하십시오. 어떤 삼각형입니까? 할 때는 다 변으로 바꿔야 돼. 그러면 여기서 사인 B가 사인 법칙에 의해서 어떻게 바뀌죠? 사인 B 2R분의 B 맞습니까? 그래서 2R분의 B의 전체 제곱이라고 써 있을 수 있겠죠. 괜찮아? 자, 코사인 제곱은 요 녀석을 이제 다 사인으로 바꾸자.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A 플러스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A라고 바꿔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사인 C가 2R분의 C죠. 그래서 1 마이너스 2R분의 C의 제곱 이쪽은 마찬가지로 1 마이너스 2R분의 A의 제곱이라고 쓸 수 있겠다. 괜찮습니까? 그럼 앞에 마이너스 플러스 때문에 숫자 1하고 마이너스 1은 지워지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남는 것만 쓰면 2R분의 B제곱 마이너스 2R분의 C제곱 마이너스 2R분의 A제곱은 0이다라는 식 하나가 등장을 하겠죠. 그러면은 요거 등으로 넘기니까
이런 식으로 마무리가 되겠죠. 어차피 2r제곱, 2r제곱, 2r제곱은 소거할 수 있겠죠. 마이너스 마이너스 넘겼잖아. 어디? 아, 여기 플러스구나. 미안하다. 그러네. 아, 그럼 저쪽을 넘겨야 되는구나. 아, 그렇지. 미안해요. 그러면 이렇게 된 거니까 요거만 이렇게 넘기면 되겠죠. 그래서 2r분의 b의 전체 제곱 더하기 2r분의 c의 전체 제곱이 2r분의 a의 전체 제곱이니까 2r, 2r, 2r 제곱은 소거할 수 있겠죠? 그래서 b제곱 플러스 c제곱이 a제곱이라고 하는 삼각형을 이루고 있다. 맞습니까? 그래요. 네, 그래요. 자, 그래서 무슨 삼각형이에요? 직각삼각형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확인돼? 그러니까 질문에서 어떤 삼각형입니까? 라고 물어볼 땐 변으로 갈 건데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을 적절하게 써서 견으로만 표기할 수 있으면 보기 편해요. 그러면은 4번 한번 가볼게. 4번 한번 가볼게. 네. 4번을 가보면 다음 중 만족시키는 삼각형을 고르겠습니다 라고 되어 있죠. 하나씩 해보자. 문제가 사인 제곱 A, 탄젠트 A는 사인 제곱 C, 탄젠트 C를 만족합니다 라고 써 있어요. 근데 여기서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이라고 쓸 수 있겠지. 맞아? 그렇기 때문에 기본식을 볼 때 우리가 사인 제곱 코사인분의 사인이니까 한마디로 앞에 있는 건 코사인 A분의 사인 A의 3승이다라고 쓸 수 있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같은 방법으로 이쪽은 코사인 C분의 사인 C의 3승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까? 그러면은 여기서 사인 A의 3승 코사인 C가 사인 C의 3승 코사인 A라고 부를 수 있겠죠.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문제가 어떤 삼각형입니까?의 풀이가 변으로 바꾸는 거기 때문에 문제의 힌트를 각으로 줘. 그럼 이 각으로 주는 힌트를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변으로 바꿔야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사인 A를 어떻게 바꿔야 돼? 2r분의 A로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2r분의 A의 전체 3승이라고 쓸 수 있겠지. 그러면 여기 코사인 C는 코사인 법칙에 의해서 어떻게 바뀌어요? 코사인 법칙에 의해서 2ab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c제곱으로 확인이 되겠죠. 마찬가지. 오케이? 그럼 마찬가지 방법으로 옆에서 2r분의 c 전체의 3승 2bc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a제곱을 쓸 수 있겠지. 그러면 여기서 2r은 소거할 수 있겠죠. 그리고 분모의 2도 소거할 수 있고 또 b랑 b도 소거할 수 있습니다. 확인됐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a가 여기 a 하나를 지울 수 있죠. 여기 있는 c가 여기 있는 c 하나를 지울 수 있죠. 확인됐어? 그럼 남는 것만 쓰면 a제곱 곱하기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c제곱이 c제곱 곱하기 b제곱 플러스 c제곱 빼기 a제곱을 성립한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케이. 정리를 한번 해보자.
a4승 플러스 a제곱 b제곱 마이너스 a제곱 c제곱은 뭐 c제곱 b제곱 플러스 c의 4승 마이너스 a제곱 c제곱이라고 부를 수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a제곱 c제곱 a제곱 c제곱은 지웠어. 괜찮아?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 a4 마이너스 c4 더하기 넘겨서 b의 제곱으로 묶으면 a제곱 마이너스 c제곱은 0이라고 정리가 되겠죠. 어디? 맞죠. 그 이쪽에서 합차 보입니까? 합차 보이니까 a제곱 빼기 c제곱 a제곱 더하기 c제곱 그래서 공통 인수가 있죠. 그래서 a제곱 마이너스 c제곱 a제곱 더하기 c제곱 더하기 b제곱은 0이다 라고 쓸 수 있는데 얘는 죽었다 깨어나도 0이 될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0이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조건에서 알고 있는 건 a제곱은 c제곱이다. 요거만 알고 이거 들어가는 거야. 그치? 자, 그러면은 하나씩 골라봅시다. 자, a제곱 그러면은 문제에서 우리가 원하는 건 AC가 이등변인 삼각형 하나는 가져올 수 있겠습니까? 딱 봤을 때 기억. 하나씩 가볼게. 기억. 각 B가 2분의 파이이려면 즉 90도가 되겠죠. 그럼 피타고라스가 성립해야 되잖아. 그래요? 근데 여기서 A제곱 더하기 C제곱이 B제곱이라는 힌트는 가지고 있지 않죠. 그래서 1번은 확인할 수가 없어요. 요거만 가지고. 2번. 니은 각 C가 이것도 마찬가지죠. 요거만 가지고 90도가 된다라는 피타고라스를 얻어내기는 힘들죠. 그래서 기억 니은은 죽었어. 디귿 가볼게. 디귿 A랑 C랑 이등변 삼각형. 요거는 바로 확인이 되죠. 요거일 수 있잖아. 만족시키는 걸 고를 수 있으니까. 그리고 리을은 A는 B는 C, 즉 정삼각형이라고 써있죠. 그러면은 디귿 삼각형이 만족시킵니까? 네. 리을 삼각형이 만족시킵니까? 네. 라고 답할 수 있겠죠. 문제는 읽어보자. 이거를 만족하는 삼각형을 있는 대로 고르래. 그냥 A랑 C만 같으면 된다고. A랑 C랑. 그러면 A랑 C랑 같은 이등변이거나 A, B, C가 모두 같은 정삼각형이거나 두 개가 될 수 있겠다. 확인됐습니까? 네. 지금 유형 같은 유형인데 풀이가 똑같아. 뭐냐면 어떤 삼각형입니까? 를 바라볼 때 각을 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변으로 바꾸고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변으로 바꾸면 되겠다. 그리고 정리만 하면 되는 거야. 알겠지? 똑같은 유형이 5번에 있겠죠. 똑같은 유형 5번. 이거는 두 번째 시간대에 풀어보는 걸로 할게. 알겠지? 정리하는 게 뭐 이렇게 정리되겠지 라고 안 하면 시험 볼 때 조금 불안합니다. 그래서 조금 다 아는 거라도 전개하는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알겠지? 소거하고 전개하고 묻고 이런 것들을 조금은 여러분들이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2번에다가 별표 치고 많이 쓰이는 거야. 오케이? 2번에다 별표 치고 우리가 사인 법칙 중에서 당연히 다 알겠지만 A 대 B 대 C가 사인 A 대 사인 B 대 사인 C라고 하는 성질이 문제에서 잘 나옵니다. 알겠지? 그러면 이 문제는 사인 A 대 사인 B 대 사인 C를 구하세요 라고 한 거니까 한마디로 뭘 구하라는 거야? A 대 B 대 C 변대 변의 비율을 구하십시오 라고 알려준 거나 마찬가지죠. 오케이. 이랬을 때 힌트가 문제에 나와 있는 힌트가
AB 대 BC 대 CA가 4대 5대 10이라고 되었어. 그러면은 변 A를 내가 비율로 간 거니까 A, B를 4K라고 부를게. 진짜 실질적으로 변 A 곱하기 변 B가 4K라고 써져 있는 거야. 그러면은 BC의 곱이 5K가 되겠죠. 그리고 CA의 값이 10K가 되겠다.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괜찮아? 그러면 A, B, C를 모두 곱하면 2분의 1이 되는 4K, 5K, 10K. 아, 이건 제곱이구나. 쏘리. 이렇게 싹 다 곱하면 AA, BB, CC의 곱이 되겠죠. 그래서 A, B, C의 전체 제곱이 지금처럼 등장을 하겠죠. 그래서 200K의 3승이라고 6승. 잠깐만. A, B. 이게 두 개의 변수니까 이게 훨씬 더 편하겠다. 이렇게 접근하는 게. 그래서 이렇게 접근하는 게 편하게. 계산상의 이유로. 루트를 날려가니까. 그러면은 A, B, C가 루트 200이잖아. 루트 200이 얼마예요? 루트 200이면 10루트 2. 10루트 2 K의 3승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이 두 개를 이용해서 C를 얼마라고 잡으면 되겠죠? C는 4K 제곱으로 10루트 2 K 3승을 계산하면 되겠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얼마라고 구할 수 있겠어? C를 2분의 5루트 2 K. 같은 방법으로 A랑 B를 구해낼 수 있겠습니까? 같은 방법으로. 그래서 A가 2루트 2 K가 되겠고요. B가 루트 2K가 되겠어. 괜찮아? 우리가 이걸 구해내야 되니까 여기서 이용해서 한 건데 포인트가 여기를 2승으로 놓는 게 편한 것 같아요. 어차피 제곱에서 루트 날릴 거니까. 그렇게 안 하고 그냥 K로 딸고 와도 상관은 없어.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몇 대 몇이냐면은 2루트 2대 루트 2대 2분의 5 루트 2니까 루트 2 날릴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서 보기에서 다 자연수 턴이니까 2로 곱해서 4대 2대 5라고 마무리를 쓰면 되겠다. 괜찮습니까? 네. 요 사인 법칙 변형 쓰는 문제가 하나 나올 것 같긴 해요. 저걸 이용해서 문제 푸는 거. 이 문제가 나온다가 아니라 저 사인 법칙 변형이 나올 것 같아가지고 저건 한번 점검해 봤습니다. 3번은 너무 뻔한 거여서 넘어갈게. 이따가 두 번째 시간 때 한번 풀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6번 가볼게. 다음 그림과 같이 A, B, C가 서로 외접하고 세원 A, B, C의 넓이 B가 1대 5대 9라고 합니다. 원 3개가 외접한다 그러고요. A라는 B라는 C라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넓이 B가 몇 대 몇 대 몇? 1대 5대 9야. 그러면 그러면은 원의 넓이는 R제곱 파이니까 이 녀석은 RA의 제곱, RB의 제곱,
C의 제곱이라고 부를 수 있겠지. 이해돼요? 파이는 지웠으니까. 그러면 RA 대 RB 대 RC라고 하는 거는 1대 루트 5 대 3이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괜찮아요? 자, 이랬을 때 코사인 A의 값을 구하겠습니다. 최종 질문이 코사인 A를 구하십시오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은 하나씩 가볼게. 그러면은 내가 필요한 게 삼각형인데 여기가 A, 여기가 B, 여기가 C라고 되어 있을 때 AB의 길이는 RA, RB의 합이죠. 그래요? RA, RB의 합이니까 1 더하기 루트 5 K라고 쓸 수 있겠죠. 어떤 비례값은 붙어 있을 거니까. 그러면은 AC의 길이는 RA, RC니까 여기는 4K라고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해돼요? AC니까. 그러면은 BC는 이렇게니까 3 더하기 루트 5 K라고 말을 할 수 있겠다. 그리고 여기를 이용하세요. 그러면은 코사인 법칙 한번 쓰면 되겠습니까? 네. 그럼 코사인 법칙을 쓰기 위해서 간단한 비례값들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2, 4K, 1 플러스 루트 5 K분의 4K의 제곱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5 K의 제곱 마이너스 3 플러스 루트 5 K의 제곱을 계산하면 되겠다. 그러면은 분모에서 K제곱 나오고 분자에서 K제곱 묶어내서 소거시킬 수 있겠죠. 그래서 K라고 하는 비례값은 이제 머릿속에서 지우자. 확인돼? 그러면은 8, 1 플러스 루트 5는 4, 4, 16 더하기 6 플러스 2 루트 5 마이너스 얼마야? 3, 3은 9, 5 14 마이너스 6 루트 5라고 계산할 수 있겠다. 괜찮습니까? 그래서 계산을 마저 해볼게요. 요렇게 2가 남고요. 요렇게 8로 바꿔주고 이렇게 마이너스 4 루트 5가 되니까 분자가 8 마이너스 4 분자가 8 더하기 8 루트 5라고 부를 수 있겠죠. 유리화시켜 8로 묶어내는 게 낫겠다. 유리화시킬 거니까 8 1 플러스 루트 5 그래서 유리화시키면 되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최종 값은 8 3 루트 5 마이너스 7 계산력이니까 확인할 수 있겠어. 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런 문제를 풀 때 코사인을 구하십시오라고 했을 때 계산력이 조금 동반될 필요가 있어요. 루트를 달고 나올 거니까 분명히. 오케이? 그래서 이런 것까지도 확인을 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8번 가볼게.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팔 번 같은 문제가 컨디션 좋은 날은 그냥 딱딱딱 보이거든. 근데 콕 컨디션 안 좋은 날은 안 보일 수도 있으니까. A, B, C구나. C, D, B라고 되어 있습니다. 최종 질문이 선분 AB의 길이를 구하십시오. 근데 여기가 90도래. 여기가 90도고 여기가 45도래. 그리고 여기는 60도고 요 전체가
105도라고 써 있습니다. 그리고 CD의 길이는 2K2라고 써 있어. 뭐 단위는 뺄게. 그러면은 우리가 요 60도랑 90도를 확인하면 여기가 얼마라는 게 금방 보여요? 여기가 30도라는 게 금방 보여. 그치? 그리고 여기가 45도고 105도면 여기가 몇 도라는 게 또 금방 보여? 30도라는 게 또 금방 보여. 이렇게 또 30도라는 게 보입니다. 그래요. 그리고 여기가 60도니까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여기가 45도라고 되는 것도 다 보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 하나씩 따져보자. 먼저 A, B로 한 번에 갈 수가 없으니까 AD만 볼게. AD만 보면 A, C, D, 90도 이렇게 써 있겠죠. 그리고 30도, 60도니까 몇 대 몇 대면 1대 1대 루트 4니까 여기를 4라고 구해낼 수 있겠습니다. 여지 없구만. 훌륭해. 한결같아. 그러면은 우리가 어깨 아파. 30도, 30도야. CD의 관점에서 30도, 30도가 동일하죠. 그래요? 그리고 AB의 관점에서 여기가 45도고 뭐 여기가 당연히 45도란 건 당연한 얘기죠. 그래요? 그러면은 ABCD가 어디 위에 있는 점이라는 걸 파악할 수 있어? 원 위에 있는 점이다 라는 거를 금방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현에 대한 원주각은 다 크기가 같으니까. 그래서 포인트 4개가 이렇게 원에 붙잡혀 있다라는 거는 또 금방 확인할 수 있어. 그래? 자, 그러면 여기 아파. 더 쉽게 구하는 방법은 없나? 사인, 코사인 법칙 안 써도 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요게 외접원의 개념으로 들어갈 수가 있잖아. 그러면은 30도랑 요 2를 가지고 외접원의 반지름을 구할 수 있겠어? 그래서 이 R이 사인 30도분의 2라고 구해낼 수 있겠죠. 그래서 사인 30도가 얼마예요? 고마워. 그래서 2분의 1이니까 1분의 4. 그래서 R이 2, 뭐 지름은 4. 그래서 구해낼 수가 있어. 그치? 그러면은 똑같은 외접원이니까 이 R이 사인 45분의 AB로 구해낼 수도 있겠죠. 똑같은 원이니까. 괜찮아? 그래서 4가 루트 2분의 1분의 AB. AB는 4 루트 2분의 1. 2분의 R루트 2. 2루트 2. 이런 식으로 구해낼 수도 있겠다. 괜찮습니까? 네. 여기에 AD가 지름이다라는 거를 파악하면 생각보다 좀 쉽게 빠져나올 수 있겠죠. 근데 컨디션이 좋은 날은 그냥 보자마자 원이네 라고 보이거든. 그런데 피곤하고 졸리고 시험 때 그럴 거 아니야. 그러면 안 보인다고. 그치? 응. 꼭 기억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지? 이렇게 기하적인 해석이 필요한 문제들도 등장을 합니다. 10번은 여러분들이 많이 풀어봤던 문제일 거야. 10번은 많이 풀어봤던 문제일 거라고 믿습니다. 삼각형이
A, B, C가 있다고 치자. 이 녀석이 넓이가 100이래 써 있어 문제에서. 그러면 한 변의 길이를 여기를 A라고 부르고 여기를 B라고 부를게. 여기를 세타라고 부르자. 근데 하나는 10%를 줄였대. 문제에 써 있어. 그러면은 10%를 줄였대. 오케이. 그리고 또 하나의 변은 10%를 늘렸대. 그래서 이렇게 변화된 삼각형의 넓이가 기존 삼각형의 넓이의 몇 배입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는 문제들 있잖아. 오케이? 그럼 기존에 있던 넓이를 2분의 1 AB 사인 세타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게 기존에 있던 넓이죠. 그래요? 그럼 변화된 넓이는 2분의 1 A라는 길이를 내가 10분의 9만큼 가져왔어. 그리고 B라고 하는 길이를 내가 10분의 11만큼 가져왔어. 라고 쓸 수 있겠어요? 그러면 정리를 하면 100분의 99 2분의 1 A, B라고 쓸 수 있겠어. 그래서 쏘리 이렇게 있고 여기에 사인 세타가 들어가야 되겠지. 그래서 여기다가도 사인 세타를 붙이면 되겠다. 그러면 이 부분이 최초 우리가 알고 있었던 넓이가 될 거니까 100이라고 써 있겠죠. 그래요? 그럼 질문을 할 때 변화된 삼각형의 넓이는 처음 삼각형의 몇 배입니까? 100분의 99배요. 혹은 우리가 변화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세요. 이 자리에 최초 100을 집어넣으면 되겠지. 풀이는 동일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값은 이번 문제는 99다 라고 쓸 수 있겠습니다. 괜찮아요? 이런 문제 좀 풀어봤던 느낌 납니까? 자주 나오는 스타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익히면 좋을 것 같아. 알겠죠? 네. 기본적으로 사인, 코사인은 이렇게 풀면 될 것 같고, 자, 넘어가면 두 번째로 기본 유형, 등차 등비 기본 유형 바로 붙여놨죠? 다행인 건 여러분들이 아무리 공부를 안 하더라도 등차 일반항식은 외우고 있어. 그치, 하윤아? 말해봐. 나 아무 말도 안 했어. 아슬아슬하죠? 불안불안하지, 네가 봐도. A1 더하기 n-1t 등비는 A1 아래 n-1승. 그래요. 여기서부터 조금 헷갈리는 애들이 있습니다. 등차 합. 하윤아 도와줘. 등차 합. 2분의 빨리 말해도 알아들어. 등비.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는 당연히 R이 1이 아닐 때라는 것도 다치면 좋겠죠. 어쨌든 이게 기본인 거 두 개. 그치? 그리고 SN에서 SN-1을 하면 뭐가 나온다? AN이 나오는데 얘는 몇 번째부터? 두 번째부터. 무조건 S1이 초항이 된다라는 거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맞춰. 이거에 대한 질문이 나오면. 오케이? 그럼 여기서 조금씩 응용되는 거 한두 개만 더 해볼게. 자, 먼저 등차 등비 유형 1번 가볼게. 첫 번째 항이 마이너스 23이고
공차가 3분의 5인 등차야. 근데 여기서 절대값 A의 최소를 구하래. 스토리를 좀 확인을 해보면 스타트 라인이 마이너스 23이죠. 거기서 계속 3분의 5만큼 더해져서 올라오겠지. 그래요? 그러면 절대값의 최소는 이게 맨 처음에 A1일 때가 마이너스 23이야. 조금씩 올라오겠죠. 3분의 5만큼 올라오겠지. 그래요? 그 최소값, 절대값의 최소값은 요 X축 근처에서 발생할 거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왜 얘를 이렇게 끄집어 올리는 개념이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23은 23으로 해석할 거니까. 이렇게 갈 거니까. 그러면은 절대값의 최소값은 X축 개념, 즉 플러스 마이너스가 바뀌는 포인트 근처에서 나올 거야. 그러면 이 문제가 어떤 거의 기본 베이스냐면은 일반항을 구해놓고 처음으로 양수가 등장하는 혹은 뭐 처음으로 음수가 등장하는 이런 유형 문제 풀어봤죠. 일단 그건 어떻게 푸는 거야? 일반항까지는 구하고 시작하는 거잖아. 등차 등비는 일반항은 구하고 시작하는 게 편해. 그러면 마이너스 23 더하기 n-1의 3분의 5라고 계산할 수 있겠죠. 그래서 (3분의 5n) 마이너스 3분의 얼마? 3, 3, 5, 6 69, 74 괜찮아요? 네. 근데 요게 음수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처음으로 양수가 되는 거 몇 번째부터인가 거기서 앞뒤를 보면 되는 거니까. 그래? 그러면은 3분의 5n이 3분의 74 5n이 74 얘는 14.xxx가 15에서 처음으로 양수가 등장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14랑 15만 파악하면 되겠네. 14랑 15만. 그래서 일반항에서 A의 14와 A의 15만 이제 파악하면 되는 거야. 그치? 그러면은 3분의 14를 집어넣을 거니까 14, 5, 4, 20, 70 마이너스 74 3분의 마이너스 4. 그래서 고정값 3분의 4로 환산되겠죠. 절대값이니까. 그리고 얘는 3분의 75 빼기 74니까 얘는 3분의 1이니까 고정값 3분의 1로 해석이 되겠죠. 그럼 절대값은 언제 가장 작은 값을 뱉어내고 있어? 15번째일 때. 가장 작은 값을 뱉어낸다. 오케이? 그럼 이 절대값 붙어 있는 거라고 해서 겁먹을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최초로 양수인 부분은, 그러니까 음수에서 시작했으니까 처음으로 양수가 되는 부분, 혹은 뭐 처음으로 음수가 되는 부분, 그 문제에서 살짝 변형된 거야. 괜찮지? 그래서 그 양수, 음수 바뀌는 포인트에서 앞뒤만 구별해 보면 되는 거야. 확인할 수 있겠어요? 네, 요거는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2번 문제를 읽으면 이것도 마찬가지죠. 공차가 마이너스 5래. 그래요. 그리고 A12가 마이너스 43일 때, 그러면은 A12가 마이너스 43일 때라는 힌트를 가지고 초항을 구할 수 있겠죠. 공차라고 했으니까. 그래요. 그럼 초항하고 공차를 알고 있으니까 일반항을 만들어낼 수 있죠. 그럼 거기서 이제 절대값이 붙었으니까 플러스 마이너스가 바뀌는 포인트를 찾고 거기서 앞뒤를 비교해서 답을 쓸 수 있겠다. 괜찮습니까? 네, 요 유형은 이렇게 접근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유형 3번은 이제 어떻게 푸는지 알겠어요? 23이라고 하는 숫자와 107이라고 하는 숫자 사이에 몇 개를 집어넣었어? n개를 집어넣었어. 그러면은 뒤에 있는 107은 몇 번째 항이야? n 플러스 2번째 항이죠. 그것만 알면 돼요. n 플러스 2번째 항이다. 그것만 갖고 문제 풀면은 다 끝나는 거니까
확인할 수 있고요. 4번이 다 알고 있는 건데 나와 꼭 맞추면 좋겠어. 자, SN을 3n제곱 플러스 pn 플러스 q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등차, 공차가 p인 등차 수열을 이룹니다. p 더하기 q를 구하십시오. 근데 문제에서 우리가 이 기호를 뭐라고 읽죠? 부분합. 부분합이 지금 뭐로 나왔어? 식으로 나왔어. 일반항으로 나온 게 아니라 식으로 나왔다고. 부분합이 식으로 나오면 뭘 구할 수 있다? 일반항을 구할 수 있다. 그 문제야. 100의 99는 다 그 문제야. 100의 99는. 저는 SN에서 SN 빼기 1을 하면 3n제곱 플러스 pn 플러스 q에서 뺄 거야. 3 n-1제곱 빼기 p n-1 빼기 q를 하면 정리를 해볼게. 이쪽만 정리를 하는 게 낫겠죠? 3n 마이너스 3n제곱 플러스 6n 마이너스 3 빼기 pn 플러스 p 빼기 q가 됐으니까 3n제곱 q pn 남는 건 6n 빼기 3 플러스 p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괜찮아요? 이게 an인데 문제에서 등차라고 불렀잖아. 그러면 이 앞에 써 있는 6이라는 숫자가 뭘 의미하는 거야? 공차를 의미합니다. 확인돼? 6n 플러스 1이면 다음 번째 6만큼 늘어나는 거잖아. 또 그 다음 6만큼 늘어나는 거니까. 그래서 요게 공차가 된다. 그래서 P가 6이라는 걸 확인했죠. 괜찮아? 그래서 6n 플러스 3이라고 일반항을 일단 구해놨어. 언제부터 얘는? 두 번째부터. 괜찮아? 근데 문제에서 첫 번째부터 얘를 따라갑니다. 라고 말을 했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S1을 3 플러스 P 플러스 Q가 우리가 구한 A1 9랑 같아야 되겠다. 괜찮습니까? 그래서 Q를 0이라고 해석할 수 있어야 되겠다. 괜찮습니까? 그래서 P 더하기 Q가 6이라고 쓸 수 있겠다. 괜찮아요? 좀만 힘내. 요거 나와. 무조건 나와. 나온다고. 맞히면 1점 올라가는 거라고. 맞춰야 된다고. 꼭 할 수 있겠습니다. 자, 5번 읽어볼게. 내가 5번 같은 문제를 안 낼라 그러다가 봤는데 까먹은 애들이 너무 많어. 자, 어떤 px라는 다항식을 내가 x-알파로 나눴어. 그럼 나머지는 얼마야? p의 알파를 집어넣은 값이요. 검산식 기억나요? 여러분들이 나누기를 배우면 초등학교 4학년 때인가 검산식을 쓰잖아. 7을 3으로 나누면 몫이 얼마야? 2. 나머지가 얼마야? 그럼 이거 검산식으로 쓰면 7을 3으로 나누면 몫이 2고 나머지가 1이요. 기억나? 그럼 5번 같은 문제를 읽어볼게. 자, 3차 다항식 x의 3승 마이너스 2 x의 제곱 플러스 11 x 플러스 a를 1차식 x로 나누면 x 빼기 1로 나누면 x 빼기 2로 나누면 어떤 몫이 등장을 할 거고, 그래요?
나머지가 생기겠죠. 지상아, 다항식을 x로 나눈 나머지는 얼마게? px에다가 x로 나누면 몫이 있고 나머지가 있겠죠. 얘를 0으로 보내려면 x에다 얼마 집어넣어야 돼? 0. x로 나눴대. x에다 얼마 집어넣어야 돼? 0. x 빼기 1로 나눴대. x에다 얼마 집어넣어야 돼? x 빼기 2로 나눴대. x에다 얼마 집어넣어야 돼? 다 알고 있지만 말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믿을게. 설마 이걸 모른다고는 생각하지 않을게. 알겠지? 나와 이게. 그래서 첫 번째 나머지 알파가 00을 집어넣은 a가 됩니다. 두 번째 베타가 1을 집어넣은 a 빼기 얼마? a 더하기 10이라고 말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감마는 2를 집어넣은 값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a 더하기 22라고 말할 수 있겠어. 오케이? 이 세 숫자가 이것대로 뭘 이루고 있대? 등 B를 이루고 있대. 그럼 여기서 여기 넘어가는데 더하기, 여기서 여기 들어가는데 더하기, 그럼 공차가 10이겠다 라고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요. 세 숫자잖아. 그래? 세 숫자면은 우리가 뭐가 떠올라야 돼? 등차 중앙이 떠올라야 되겠죠. 확인됐습니까? 가운데 거의 2배는 양 끝에 합과 같다. 가운데 거에 미안해. 등비라고 써있구나. 미안해. 내가 등차를 읽었어. 그럴 수 있지. 미안해. 그러면 뭐야? 등비니까 등비면 가운데 거에 제곱이 양 끝에 곱과 같다. a제곱 플러스 20a 플러스 100이 a제곱 플러스 22a랑 같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a 값은 얼마가 된다? 50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다. 괜찮습니까? 네. 물론 등차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등비가 나올 수도 있고. 어쨌든 3개가 나왔다라고 하면 등차 중앙이든 등비 중앙이든 나올 법하죠. 오케이? 그런 거는 꼭 체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넘겨서 9번 같은 문제가 9번과 10번 같은 문제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문제를 읽자마자 읽기 싫다 라고 생각이 들면 안 되겠지. 너한테 하는 얘기야. 넌 왜 계속 졸려하냐? 야, 얘 좀 봐봐. 얘가 졸린 얼굴이야, 안 졸린 얼굴이야? 넌 왜 계속 자고 있고? 에이. 9번 한번 읽어볼게. 활용편인데 어느 제약회사에서 신약을 개발하여 매월 일정한 비율로 매출액이 증가할 것을 예상했다. 3개월 후에 매출액이 현재 매출액의 1.2배일 때 현재 매출액의 2배를 초과하게 되는 것은 몇 개월 후인지 계산하십시오 라고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현재를 A라고 읽을게. 근데 지금 보면은 한 달 후, 2달 후, 3달 후. 오케이? 여기서 한 달 후, 2달 후, 3달 후가 최초 지금의 1.2배의 수익을 달하고 있다. 했습니까? 그러면은 첫 번째 한 달 후가 A1이 되는 거야. 지금 현재가 A1이 되는 게 아니라 이 문제를 보면 한 달 후가 A1인 거야. 지금이
A1이 되는 게 아니라 그거 함정이야. 그거만 신경 쓰면 돼. 그러면 A1은 한 달 후니까 AR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요? A2가 AR 제곱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A3가 잠깐. 일정한 비율로 증가, 쏘리. 일정한 비율로 증가한다. A랑 1.0R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겠네. 1 더하기 R, 1 더하기 R, 1 더하기 R, 1 더하기 R. 오케이? 그러면은 여기가 A의 1 더하기 R의 제곱. 여기가 A의 1 더하기 R의 세제곱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야 되겠다. 괜찮습니까? 근데 얘가 1.2 A라고 문제에서 준 거야. 그렇기 때문에 A랑 A는 중요하지 않고 1 더하기 R의 3승이 1.2다. 요게 포인트야. 오케이? 이랬을 때 얼마 후 A의 1 더하기 R의 얼마 후가 되면 2배가 초과하겠는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럼 문제를 읽으면 식이 이렇게 써줘야 돼. 괜찮아? 안 괜찮아? 괜찮아? 그러면 A랑 A는 지워야 되겠죠? 그래요? 기억이 날지 모르겠지만 얘들아, 우리가 이 자리를 무슨 자리라고 부르죠? 지수. 지수 자리에 내가 궁금한 변수가 들어가 있어.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지? 그렇지. 끄집어 내리는 스킬을 쓴다 그랬죠. 끄집어 내리는 스킬은 로그를 취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손 아파. 될 것 같습니다. 괜찮아요? 그래요? 근데 얘를 하나를 이용해야 되니까 여기서 스킬이 들어가는 거야. 내가 1 더하기 R을 알고 있는 게 아니라 1 더하기 R의 3승을 알고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써도 상관이 없죠. 양변에 일단 3승을 하고 시작해도 괜찮아? 네, 그래. 자, 그러면은 1 더하기 R의 3승을 1.2라고 생각을 할 거야. 그래서 로그를 취하면 n 로그 1.2가 로그 8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1.2는 당연히 얼마로 생각해야 돼? 10분의 12라고 읽는 게 편하겠죠. 10분의 12라고 읽는 게 편했다. 어쨌든 얘가 양수라는 건 파악이 되죠. 로그 1보다 큰 값이잖아. 그래, 로그 1이 0이니까. 그래서 양수라는 건 파악이 되니까 n이 이런 식으로 정리해낼 수 있겠다. 괜찮습니까? 네. 자, 로그 10은 얼마라는 거 알고 있어? 1. 자, 로그 8은 로그 2의 곱하기 로그 2의 3배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에서 로그 2를 0.3으로 계산하래. 그러면은 로그 8을 얼마로 쓰면 되는 거야? 0.9라고 쓰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문제는 로그 12인데 로그 12는 로그 4 곱하기 3이니까 2로그 2 더하기 로그 3으로 쓸 수 있어야 돼. 이 문제 내가 예상하건대 이번 기말 때 무조건 나와. 왜? 중간고사 범위에서 끌고 오는 지식이잖아. 그러니까 무조건 나온다고. 그러면은 0.6 더하기 문제에서 0.4
48로 계산하라고 했으니까 1.08이니까 0.08을 0.9 탁탁 탁 8분의 90이라고 쓸 수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11.25 어떤 n이 11.25보다 커야 되니까 12부터 라고 말을 할 수 있어야 되겠다. 괜찮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값은 12달 후라고 쓰면 돼요. 쭉 같이 풀면 당연히 이렇게 풀리겠죠. 중요한 건 문제를 읽어서 요 기본식까지가 해석이 돼야 돼. 저게 안 되면 이 뒤에 있는 계산을 할 수가 없잖아. 그리고 요 정도 스킬은 좀 쓸 수 있어야 됩니다. 문제에서 얘를 알려줬으니까. 얘를 이용해야 되니까. 요 정도 스킬은 쓸 수 있어야 되겠다. 알겠죠? 네. 자, 넘겨봐. 응? 아니, 참어. 매번 말하지만 80, 80분 두 번 수업하는데 중간에 간다는 건 그 전에 그냥 해결하고 와도 돼. 아니야. 자, 시그마도 여러분들이 얼추 다 알고 있어요. 시그마 K는 1에서 n까지 K가 2분의 n 플러스 1, K 제곱은 6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K 3승이 2분의 n 플러스 1의 전체 제곱이라고 하는 계산력 하나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시그마 K는 1에서 n까지 AK인데 나는 계속 이렇게 수업을 해. 이 시그마가 어디서 나온 시그마야? 더하기라는 개념에서 나온 시그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뒤에 있는 이 녀석에 더하기나 빼기의 개념이 있으면은 분배를 해서 성질로 풀 거야. 오케이? 근데 이 뒤에 시그마라는 기호 뒤에 이 시그마라는 기호 뒤에 곱하기의 개념이나 나누기의 개념이 들어가 있으면 다시 얘기하면 루트라든가 로그라든가 아니면 분수라든가 이렇게 세 가지 기호가 보이면 쟤를 어떻게 풀어야 돼? 정의로 풀어야 돼. 정의. 성질로 못 풀어. 분배를 할 수가 없어. 그러면 로그란다. 시그마의 정의가 뭐야? 여기 있는 것부터 하나씩 집어넣으면서 더하기 해서 얘까지 넣고 끝. 이걸 할 거야. 오케이? 그 문제 무조건 나와요. 근데 분수면 무슨 분수가 나와? 부분 분수가 나오겠지. 90% 이상은 부분 분수가 나옵니다. 부분 분수는 a 곱하기 b분의 1을 b-a분의 1 가로 a분의 1 빼기 b분의 1로 바꿔놓고 아직도 분수야. 그래서 이렇게 바꿔놓은 다음에 정의를 쓰는 거라고. 그럼 소거되는 거 확인되죠. 루트는 뭘 진행해야 돼? 유리화. 루트가 모이면 제곱보다는 유리화를 먼저 진행을 시킵니다. 그래야지 착착착착 지어지는 꼴이 나옵니다. 그리고 로그가 등장하면 변형할 필요가 없어. 그냥 정의를 써. 그러면은 로그 어쩌고 더하기, 로그 어쩌고 더하기, 로그 어쩌고 더하기죠. 그럼 로그의 미치 같은 로그의 더하기는 진수에 그래서 로그의 띠리리리링 곱하기로 쓴 다음에 거기서 지어지는 거라고. 오케이? 여기까지가 중요한 거야. 그리고 한 가지 더. 시그마 K는 1에서 n까지 AK라고 써 있으면 얘는
SN과 똑같습니다. 그치? 그래서 이렇게 써 있는 게 뭐 n제곱 플러스 4n 빼기 3 이렇게 써 있으면 아 얘를 SN이라고 읽으면 되겠네? 그럼 이게 일반항을 구하라 라는 문제로 바뀌겠네.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네. 요 정도까지는 무조건 맞춰야 돼. 요 다음에 유형들이 나올 땐 물론 더 연습을 필요하면 되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요 정도 선에서는 맞출 수 있어야 돼. 알겠죠? 딱 봤는데 그냥 아 문제가 안 꼬여 있어. 그냥 시그마 쓰면 돼. 그럼 써야 된다고. 근데 마다 막 계산 틀리고 막 이거 어떻게 푸는 거지? 기억이 안 나고 이래버리면 이제 답이 없는 거죠. 50점 맞는 학생이 한 번에 100점 맞으려고 공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간극이 너무 커요. 그래서 생각만으로도 지쳐. 만약에 50점 맞았다. 70점을 바라보고 공부를 해야 되는 거야. 내가 70점이 나왔다. 그러면 85점을 바라보고 공부를 하는 거고. 근데 내가 50점이 나왔는데 난 이번에 100점 맞을 거야 라고 마음을 먹고 시작하잖아? 그럼 시작함과 동시에 떨어져 나갑니다. 아 망했다. 모르겠다. 큰일 났다. 한 달이나 남았는데. 한 달 남았는데 나 100점 맞아야지 공부를 해. 못 풀어. 아 망했네. 끝. 안 해.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는 건 우리 반에는 없겠지. 우리 반 목표가 100점은 아니잖아. 그래 안 그래? 슬픈 현실이지만 그쵸? 맞힐 수 있는 거 맞춰보자. 맞힐 수 있는 것만. 자, 시그마 1번 가볼게. 시그마 K는 1에서 100까지 3의 K승분에 4의 K승 마이너스 2의 K승을 지금처럼 표현했습니다. 마이너스 6 더하기 A 가로 열고 3분의 4의 100 플러스 B 가로 열고 3분의 2의 100. 시그마라는 기호 뒤에 뭐가 등장해 있어? 제곱꼴이죠. 거듭 제곱꼴이죠. 그럼 곱하기죠. 그럼 지금 당장 어떤 걸 바로 할 수는 없어. 그럼 이 뒤에 있는 부분을 살짝 변형을 해야 되겠지. 그래요. 근데 하트 쪼개기는 너무나 쉽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뒤에 있는 게 3분의 4K 마이너스 3분의 2 K로 변형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여기 빼기죠. 여기 빼기 보이니까 요렇게는 분배할 수 있다고. 빼기가 있으니까. 그러면 시그마 K는 1부터 100까지 3분의 4의 K 마이너스 시그마 K는 1부터 100까지 3분의 2의 K 라고 써져 있는데 이 자리가 무슨 자리예요? 일반항 자리입니다.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니까 이 자리가 일반항 자리야. 일반항이 3분의 4의 K승 무슨 수야? 등비죠. 아 그럼 이 녀석은 등비합을 쓰면 되겠네. 마찬가지로 등비합을 쓰면 되겠네. 라고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일반항이 3분의 4 n인 수열의 일반 부분합은 r 빼기 1분의 초항에 r의 100승 마이너스 1이라고 쓸 수 있겠죠. 확인됐습니까? 마찬가지로 일반항이 3분의 2의 n의 꼴인 녀석은 그 합이 1 마이너스 3분의 2분의 초항의 1 마이너스 3분의 2의
백승이라고 쓸 수 있겠습니다. 확인돼? 왜 백승이야? 1부터 100까지니까 100개 더하라는 거니까. 정리만 하면 되겠죠? 분모가 3분의 1이니까 얘랑 얘까지는 지워지죠. 확인됐어요? 그리고 형태를 맞춰 들어가야 되잖아. 그치? 그러면은 요렇게 4, 3분의 4에 백승 빼기 4 이렇게 써져 있는 거죠. 그리고 이쪽은 분모가 3분의 1이니까 요렇게 지어졌죠. 그래서 이 녀석은 2 마이너스 2 3분의 2의 백승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라고 확인할 수 있겠어요? 그래요. 근데 이런 꼴로 표기를 하래. 이 두 개를. 빼기야. 그러니까 위에 거에서 아래 거를 빼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할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6 더하기 4 3분의 4의 백승 착 플러스 2 3분의 2의 백승이라고 표기할 수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A, B라고 체크할 수 있겠다. 괜찮습니까? 일반적인 시그마 계산입니다. 오케이? 분배하는 것 말고 4번 가볼게. 4번 보자. 내가 수업 시간에 그런 얘기도 했죠. 어떤 얘기를 했냐면 문제가 시그마로 되어 있어.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생각하라고? 좀 풀어 생각하라고. 그래서 뭐 더하기 꼴로 좀 풀어뜨려 놓으면 답이 보인다. 기억나? 그 얘기한 거? 그럼 반대로 문제가 어쩌구에 더하기로 표현되어 있어. 그럼 걔는 어떻게 풀어보라고? 시그마라는 기호를 써서 한번 묶어서 생각을 해보자. 이게 풀이가 될 수 있다. 라고 했던 말 기억납니까? 4번을 볼게. 4번을 보면 1제곱 분의 6 더하기 1제곱 더하기 2제곱 분의 10 더하기 1제곱 2제곱 3제곱 분의 14 더하기 땡땡 더하기 맨 마지막은 1제곱 2제곱 13의 제곱분의 54라고 써 있어. 그 문제가 더하기 꼴로 되어 있습니까? 그럼 시그마라는 기호를 써서 한번 표기를 해봐야 되겠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자, 근데 이게 총 항이 1제곱, 2제곱, 1제곱 3제곱, 1제곱 13제곱 총 항이 몇 개예요? 13개죠? 그러면은 시그마 K는 1에서 13까지. 오케이? 그럼 이 자리가 무슨 자리라고 했어? 일반항이라고, 일반항. 그래서 n번째 항을 찾는 게 포인트겠죠? 그러면 모양의 형태상 n번째 항은 1제곱, 2제곱, n제곱 분해로 시작을 하겠죠. 그럼 분자는 6, 10, 14. 어떤 규칙이 보여? 더하기 4, 더하기 4, 더하기 4. 됐습니까? 그래서 분자가 4n 플러스 2라고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요? 자. 그럼 분모만 결정하면 되겠네. 자, 1제곱 더하기 2제곱 더하기 n제곱 6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이라고 쓰면 되겠죠. 분자는 2로 묶어내면 2n 플러스 1이니까 얘랑 얘는 약분이 되겠죠. 확인됐습니까? 그래서
플러스 1분의 요렇게 써줄 수 있겠다. 괜찮아? 오케이. 이 자리에 뭐가 써 있어야 돼? 표기법상의 이유로 k 플러스 1분의 12라고 써주면 되겠다. 괜찮습니까? 자, 그럼 딱 보니까 시그마 D에 뭐가 나왔어? 분수가 나왔죠? 그럼 이건 어떻게 해야 돼? 정의로 해야 되겠죠? 근데 저 분수가 무슨 분수야? 부분 분수니까 일단 12 묶어낼게. 맨 마지막에 12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12를 묶어내면 k분의 1 빼기 k 플러스 1분의 1인데 얘가 1 집어넣고 2 집어넣고 3 집어넣고 13까지 집어넣고 합을 하면 되잖아. 그러면은 가운데 거 착착착착 지어넣어서 맨 앞덩어리에서 앞에 게, 맨 뒤에 뒷덩어리에서 뒤에 거만 남겠다. 괜찮아? 이거 많이 해보면 그냥 눈에 보여. 쓸 필요도 없어. 1 집어넣으면 1분의 1 빼기 맨 마지막에 이런 식으로 바뀔 거니까. 그러면은 12, 14분의 13으로 정리가 될 거니까. 괜찮습니까? 네, 그래서 얘는 6이 되고 얘는 7이 돼서 7분의 6, 3, 18, 6, 7 아닙니까? 네, 그렇죠? 네, 이런 식으로 정리해서 답을 쓸 수가 있을 것 같다. 괜찮습니까? 네. 요 4번의 스토리가 머릿속에 있어야 돼. 알겠죠? 고민하는 게 아니야. 보자마자 이렇게 풀어야 되겠구나라고 스텝이 다 정리가 돼 있어야 돼. 그때그때 숫자만 바꿔서 내가 풀겠다 이런 마인드로 접근하는 거야. 알겠죠? 3주 반 남았잖아. 아직 많이 남았어. 아직 25일 남았어. 많이 남았어. 왜 벌써부터 포기하려고 그래? 응? 어떤 거? 시그마 k제곱은 6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1제곱, 2제곱, 3제곱,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제곱. 응. 아, 왜 안 외웠구만. 외웠어. 외워야 돼. 오 번도 봐봐. 5번도 딱 보자마자 위에 거랑 똑같은 느낌이라는 게 보입니까? 그 분모를 먼저 일반항을 문제 자체가 더하기로 표현되어 있으니까 시그마로 표기하고 싶어. 그러면 일반항을 구해야 되겠지. 그래서 일반항의 분모가 6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분자가 3, 5, 7로 갈 거니까 2n 플러스 1. 착착 약분돼서 부분분수. 정의로 푸는 거. 오케이? 6번 가볼게. 6번 가보니까 시그마 D에 뭐가 붙어 있어? 루트가 붙어 있습니까? 그래요. 루트는 뭐에서 나온 기호야? 곱하기에서 나온 기호잖아. 루트는 제곱근이니까 곱하기 개념에서 나온 거죠. 어쨌든 그러면은 얘가 정의로 풀어야 되겠지. 네? 먼저 정리를 먼저 해놔야 돼. 그 정리가 뭐라고? 유리화. 자, 먼저 AN이 초항이 2인 공차가 1. 2 더하기 n-1, 1이니까 n 빼기 n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일반항을 가지고 있겠죠. 그러면 문제는 시그마 n이 1에서 16까지 루트 n 플러스 2 플러스 루트 n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표기되어 있는 거야. 그럼 뭐부터 한다고? 유리화. 그래서 1분의 루트 k 플러스 2 마이너스 루트 k 플러스 1. 아직 루트가 살아있기 때문에 성질 아니고 정의로 푸는 거야. 1 집어넣고 2 집어넣고 3 집어넣고. 그래서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2 더하기 루트 4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가겠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루트 6
78 마이너스 루트 17. 맨 앞덩어리에서 뒤에 게 남았어. 그 맨 뒷덩어리에서 앞에 게 남겠다. 괜찮아? 그래서 루트 18 마이너스 루트 2. 9, 28이니까 3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2. 최종 결과값은 2 루트 2라고 말을 할 수 있겠다. 괜찮습니까? k제곱을 구하래. 얘를 k라고 할 때 k제곱을 구하십시오. 8이라고 답을 쓰겠다. 괜찮아? 그래요. 자, 7번은 안 풀 거야. 근데 시그마 뒤에 뭐가 붙어 있어? 로그가 붙어 있죠? 이건 그냥 쭉 풀었으면 된다 그랬지. 로그의 성질에 의해서 진수에 있는 항들이 착착착착 곱해져 가지고 소거되는 형태로 나올 거라고. 10번 가볼래? 자, 10번 보면은 얘가 부분합을 식으로 알려줬을 때 뭘 구할 수 있다? 일반항을 구할 수 있다. 그 형태겠죠? 그래서 그 형태로 일반항을 구해놓고 부분분수로 써 있으니까 그 다음에 부분분수 푸는 형태로 붙여서 생각을 해야 되겠지. 두세 개 개념을 붙인 거죠. 구 9번을 봐봐. 9번이 얘가 10번하고 똑같은 결로 보여야 돼. A 더하기 B를 하나로 봐. 그럼 시그마 A 더하기 B가 식으로 나왔죠. 그럼 A 더하기 B를 구할 수 있겠지. 시그마 A 더하기 B가 식으로 나왔어. 그럼 A 더하기 B를 구할 수 있고, 시그마 A 빼기 2B가 식으로 나왔죠. 그러면은 A 빼기 2B를 구할 수 있겠지. 그러면 그 A 더하기 B랑 A 빼기 2B를 이용해서 일반항을 각각 구해서 최종 질문에 일반항을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알고 있는 거 두 개를 묻힌 거죠. 연립방정식 개념하고 SA는 식으로 나오면 일반항을 구할 수 있다 개념. 그 두 개를 묶은 거잖아. 그래요? 알고 있는 거 두 개를 묶었는데 생각보다 어렵게 빠집니다. 왜? 계산력이 동반돼야 되니까. 알고 있는 거 두 개를 묶었어. 그럼 아는 문제야. 생각보다 어려워져. 하나로 물어보는 것도 어려운데 두 개를 같이 알고 물어보는 건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알겠어요? 네. 자, 넘겨봐. 넘기면 이제 점화식 두 개만 더 하고 마무리할게. 알겠죠? 자, 점화식 1번을 볼게요. 우리가 점화식은 머릿속에서 등차 두 개, 등비 두 개는 무조건이어야 돼. 무조건 알고 있어야 돼. 앞에 거에서 뒤에 걸 뺐더니 언제나 3이래. 이 얘기는 항상 앞으로 넘어가려면 3만 더해주면 되겠다. 이게 무슨 수열이야? 등차. 괜찮아? 그리고 a n 플러스 1을 2배 하면 an과 an 플러스 2의 합과 같다. 등차 중항. 그러니까 이런 식이 등장을 하면 아 이건 등차구나 라고 바라보고 풀면 돼. an으로 an 플러스 1을 나눴더니 언제나 3이래. 이 뜻이 뭐야? 등비. 공비가 3인 등비. 그리고 이런 식이 나오면 등비. 점화식은 이웃하는 항에 관계식을 주는 거야. 그게 점화식이야. 그 점화식을 해석해가지고 이 수열이 어떤 규칙을 갖고 있는가를 찾는 거야. 그게 귀납적 정의야. 귀납적 정의가 이웃하는 항의 관계식을 보고 가로 열고 점화식을 보고 초항이라는 개념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 규칙성을 찾아낸다. 그러니까
귀납적 정의거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이 관계식이죠. 점화식이 제일 중요한 거야. 근데 등차 두개, 등비 두 개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어. 오케이? 그럼 우리가 이 두 개, 네 개 말고도 또 5개를 더 추가한 거 기억나요? 뭐 뭔가 했다는 건 기억이 납니까? 정말. 아 진짜 기억나 안 나? 나? 분위기 때문에 그냥 안다고 하는 거 아니지. 이 5개만 기억하면 돼. 5개만. 얘는 A1 더하기 시그마 K는 1에서 N-1까지 FK. 얘는 A1, F1, F2, N-1고 3번이 제일 많이 쓰여. 3번이 얘는 AN 플러스 1 빼기 알파를 P 가로 열고 AM 빼기 알파로 놓고 알파 찾고 시작하자. 오케이? 4번 잘 안 나와. 외우지 마. 얘는 역수가 풀이다. 이렇게 딱 요거만 기억하자. 그리고 1번, 3번은 제일 많이 나옵니다. 다 나오는데 1번, 3번이 빈도수가 더 높아. 선생님, 저희 학교에서 2번 나왔는데요? 빈도수의 문제인 거지. 2번이 나와. 근데 1번, 3번이 제일 많이 나온다는 거야. 1번, 3번만 외우지 말고. 알겠지? 뭘 적어. 너희들이 갖고 있는 책에 다 적혀 있어. 너희들이 수원책 갖고 있잖아. 수원책에 그 어떤 걸 펴도 이쪽 파트에서는 이게 무조건 있습니다. 안 펴봐서 모르는 거지. 그래. 자, 1번. A1이 2라고 써 있고요. AN 플러스 1분의 1은 AN분의 1 플러스 2분의 1 써 있어. 이럴 때 A30을 구하래. 이렇게 보면 잘 안 보이는데 역수로 써져 있는 녀석을 잠깐 B라고 읽으면 이렇게로 보입니까? 그러니까 B를 구한 다음에 B를 뒤집으면 A가 나오는 거야. 그래? 그럼 B는 무슨 수열이야? B는 등차가 되겠지. 그러면은 B1은 A1분의 1이니까 2분의 1이야. 그래서 B에는 2분의 1 더하기 n-1 2분의 1 2분의 1 n이라고 구할 수 있겠다. 괜찮습니까? 그럼 AN은 얼마가 되겠어? n분의 2가 되겠죠. 괜찮아? 그래서 최종 질문 A 30을 구하겠습니다. 15분의 1이라고 답을 쓸 수 있겠다. 답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점화식, 이 귀납적 정의 마지막 파트에서는 저 관계식만 해석하면 답 쓰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거의 그리고 근원 말도 했어. 어떤 말도 했냐면 등차 2개, 등비 2개, 기본 5개. 이걸 완벽하게 외우고 있어야 돼. 왜? 이걸 제외한 나머지 점화식이 나오면 어떻게 풀 거니까? 그렇지.
하나씩 일일이 1 집어넣고 2 집어넣고 3 집어넣고 4 집어넣고 해서 규칙을 내가 파악할 거니까. 근데 어설프게 비슷한 게 써 있어. 그러면 이게 비슷하네. 이게 3번 풀인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모양이 완벽해야 돼. 그래야지 이 풀이를 쓸 수 있어. 플러스 마이너스가 바뀌어 있잖아? 그럼 다른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등차 2개, 등비 2개, 기본 5개를 완벽하게 알고 있었을 때 이걸 제외한 나머지 게 등장하면 숫자를 집어넣어서 일일이 파악한 다음에 규칙을 내가 찾아내겠다. 내가 못해도 6개, 7개까지는 집어넣어 보겠다. 1, 2, 3, 4, 5, 6, 7까지 내가 집어넣어 보겠다. 그래도 안 보여? 그럼 접어. 대부분 3에서 4까지 집어넣으면 보여. 근데 내가 7까지 집어넣어도 안 보여? 그럼 내가 잘못 집어넣은 거야. 뭐 어쩔 수가 없지. 버려. 오케이? 진짜 버리지 말고. 자, 2번은 딱 보니까 무슨 수열이야? 등비. 3번은 등비. 크로스의 곱이 2번과 똑같으니까. 괜찮아? 네. 이렇게 봐서 파악을 해야 돼. 5번, 6번은 귀납법이죠. 학교에서 선생님이 귀납법 풀이가 아직 거기까지 안 나갔겠구나. 그치. 아직 안 나갔겠구나. 이상하고. 어쨌든 학교에서 귀납법을 풀면은 그건 싸그리다 외우고 있어야 돼. 왜냐면은 증명법이기 때문에 문제를 쉽게 잘 안 줘. 안 내. 근데 만약에 나오면 박스 문제가 나오는 게 100%인데 학교에서 어느 정도 언급을 하고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귀납법 얘기할 때 나오는 예시 같은 거 혹은 교과서에 되어 있는 그 중단원 대단원에서 나와 있는 귀납법 풀이 같은 거는 외우다시피 하고 들어가야 돼요. 알겠습니까? 이렇게 수원 기본 유형 싹 정리를 했고요. 두 번째 타임 때 수원에 대해서 비어있는 문제들 싹 다 풀어요. 알겠죠? 수업 시간에 한 40%, 50%는 해결을 했어. 그러니까 나머지 거를 푸는 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야. 그래요. 자, 여기까지 첫 번째 타임 준비하고요. 약간 10분 정도 쉬었다가 두 번째 타임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